네, 반갑습니다. 박명수입니다. 우선 제 젊은 날에 피와 땀이 배어있는 강원도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1980년에 제 집사람이 사북의 사북중학교 교사로 이제 근무하게 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그 무렵에 결혼을 해서 사북, 고한, 영월, 원주 이렇게 한 12년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4분의 1은 사실은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제 그 무렵에 80년대 초니까 아직 동학 사상이나 동학 혁명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또 연구자도 적었던 시절에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늘이 그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남들이 일부러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저쪽에서 여기를 답사 오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사북에 사니까 바로 옆에 이제 그 원주에 수레노미도 가고 영월 소미론도 가고 무은담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1980년대에 다른 연구자들은 경험할 수 없는 강원도 동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80년대 제가 공부할 때는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조금 전에 우리 남규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존하고 기리고 계승하는 문화유산으로 우리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185점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던 날 저는 가슴이 미어져 가지고 동학 때문에 운 날이 참 많았거든요. 해월 선생님이 경상도에서 쫓겨가지고 강원도로 숨어 들어오실 때 그 화전령 고개를 넘고 그 다음에 소미론 그 고개를 넘으시는 그 고개를 넘을 때 저를 이제 동학연구로 이끌어 주신 큰 스승님이 천도교 돌아가신 삼암 표영삼 선생님이신데 그 표영삼 선생님을 모시고 그 고개를 넘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 해월 선생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울었던 것은 2004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여야가 아무런 반대 없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잖아요. 다른 과거사에 관한 법은 여러 가지로 막 갈등이 많아요. 근데 동학 이 특별법은 전혀 여야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없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2004년에. 그때도 한번 울었고 제 세 번째 운 날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조 시대의 일을 지금 이렇게 시민의식이 높아진 이 국민국가 시대에 이렇게 명예를 회복시키고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피 속에 세계적인 수준의 DNA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 연구를 할 때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 천도교가 좀 잘 나갔으면은 저 같은 연구자한테 좀 돈도 팍팍 대주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외로웠어요. 워낙 그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유족들이나 교단의 힘이 조금 붙였죠. 근데 그걸 누가 시민들이 나서서 뜻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 일을 교단과 힘을 합쳐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가 자랑하는 이제 동학혁명이 됐고 세계인이 주목하는 동학 사상이 됐는데 강원도를 빼놓고는 동학을 얘기하지 마라. 강원도를 빼놓고는 동학농민혁명은 있을 수 없다. 맞습니다. 맞죠?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 부탁을 받고
쭉 그 역사를 연표로 만들었어요. 그 근거 자료도 다 명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복습은 이제 집 가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거는 강원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강원도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이것을 조금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숙제나 과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을 잘 아시죠? 근데 그 노벨 문학상 심사 작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채식주의자라는 소설하고 소년이 온다는 소설하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하고. 그런데 이제 채식주의자는 빼고 소년이 온다는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은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두 개의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에서 군인들이 시민과 대학생들을 학살했던 사건,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항쟁 때, 그것을 이제 탁월한 필체로 소설로 써서 세계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한국의 소설가들이 쓰는 작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일본의 그 서점이 많은 동네가 이제 도쿄의 진보조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에서 코리아 소설 북페어가 열렸어요.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소설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의 시민들과 일본 출판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답니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타기 전부터 사실은 한국의 젊은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한강의 노벨 문학상 타기 전에 노벨 문학상, 문학에 있어서의 노벨 문학상이라는 게 있죠. 맨부커상이라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젊은 소설가들의 소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뭐랄까 큰 성과, 결실로 피어난 것이 이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인데, 저는 이제 그걸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다음은 동학혁명, 동학을 소재로 한 소설일 거다. 왜? 사실은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아버지가 한승원이라는 분이에요. 한승원이라는 분이 동학을 소설로 썼어요. 동학제라고 하는 소설을. 그래서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사실은 동학혁명, 동학사상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텔레파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강씨, 다음은 동학소설이야.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서 동학을 소재로 하는 소설 창작이 붐이 일고 있습니다. 2024년에 동학농민혁명 이제 130주년이죠. 두 개의 큰 작품이 나왔어요. 등대라는 작품하고 또 하나는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등대는 이제 김민환이라는 그 교수시다가 이제 작가가 되신 분이 쓰신 것이고, 그 바이마르에서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대 동문과 교수였던 안사만 선생이 이렇게 쓰신 소설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된 얘기가 그겁니다.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한국인만이 소중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자랑스러워하고 기려야 될 K사상, K혁명으로서 동학사상, 동학농민혁명이다.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시대에 정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소설이 나와서 또 한 번 노벨 문학상을 탄다면 아마 이제 강원도가 뒤집어지겠죠. 저는 그 작가가 다른 데서 나오지 말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한국의 동학사상 또 동학의 유적지, 동학농민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한일 동학기행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다녀가셨고 또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3대 일간지, 우리로 말하면 한겨레보다도 훨씬 700만 부의 판매 부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사히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편집위원이라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한일 동학기행을 5박 6일을 참여하시고 동학사상 동학농명 특집을 5번에 걸쳐서 아사히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어요. 2019년 1월 달에.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지들이 잔혹하게 진압했던 자기들의 아픈 부분의 동학사상 동학혁명의 역사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사히 신문에서 5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사실은 동학바람이 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만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기리고 계승하고 새롭게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될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도록까지 사실은 가장 많은 피와 땀과 목숨을 걸고 그 동학을, 그 동학혁명을 지탱한 땅과 사람들이 어디냐? 결론은 강원도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863년 12월에 동학을 창시한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64년 3월 10일, 딱 오늘이네요, 그죠?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음력에 이제 3월 10일에 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이제 순도를 하시죠. 그 좌도 난정이라 해서 삿된 도로 정도를 어지럽혔다. 지금 생각하면 지들의 도가 삿된 도고 동학이 정도인데, 그때는 이제 진보적 사상. 그 제일 큰 것이 뭐였냐면은, 동학은 가장 큰 사상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천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룩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이 얘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그래서 동학혁명 때는 소년 장수들한테 나이 드신 동학군 지도자들이 동몽접장 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학혁명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여기저기서 10대의 소년 장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저 충청남도 천안 옆에 세성산 전투에서도 그렇고, 전주성 전투에서도 그렇고, 저 전라남도 장 전투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의 활약이 대단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10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30 소중하게. 동학의 정신에서 놓고 보면은 모두가 다 하늘이니까, 그런 이제 평등 사상 때문에 사실은 순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훈 선생보다도 더 대단한 정말 우주적인 인물 한 분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도 대단한 해월 최시영 선생님.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별명은 최보딸이고, 또 하나는 도망제일의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한 20, 30년 전에 영화에 보면 맥가이버가 나오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도망 최고로 잘 다닌 38년을 지하 활동을 하면서 동학을 재건하고 조직하고 혁명의 기반을 닦았으니까 세계사적으로 그런 분이 없죠. 이 해월 선생이 이제 나오셔서 경상북도 영양 1월산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재건합니다. 그런데 한 7, 8년 노력을 해서 재건하고 나니까 굉장히 과격파 교도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필재라고 하느니. 이필재가 내건 후호가 그럴듯했어요. 우리 스승님이 억울하게 죽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수훈 선생님의 한을 풀어야 된다. 그 이제 신원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푸는 걸 신원. 그 신원 운동을 일으켜요. 영의 신원 운동이라는 것을 1871년에. 그런데 쫄딱 망하시죠.
그 초기에는 80년대만 해도 해월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다 뭐 이런 기록도 그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면 해월 선생님도 참여가 돼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부두목 차괴라고 이렇게 나오고 양아들 최준이라는 양아들은 그 고문당에서 돌아가시고 부인이신 밀양손 씨는 막 행방불명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필제 때문에 가까스로 영양 1월산 중심으로 제거되던 조직이 다 붕괴가 돼버려요. 경상도 땅에서 더 이상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월 선생님이 어디로 숨어드시냐, 바로 강원도 땅으로 1871년 봄에 3, 4월경에 이제 뛰어들죠. 이 연표에 보면 영월 소미론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영월 소미론 가보신 분 계세요?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앞뒤로 다 고개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숨어들기 아주 적절한데 여기에 수훈 선생 제자가 유배를 와가지고 장기설하고 하는 분한테 동학을 포교를 했어요. 그게 이제 1864년의 일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해월 선생님이 이제 소미론에 오셔가지고 숨어들고, 그런데 다시 71년 8월에 이필제는 또 다시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문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체포령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피신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백산 산중으로 이제 숨어들었는데 그때가 늦은 가을이에요.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 아마 한 열흘 보름 정도 굶으신 것 같아요. 그 초기 기록에 보면 같이 숨어 있었던 강수라고 하는, 나중에 강시원으로 이제 개명하신 이분하고 절벽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렇게 하셔요. 그때 강수 선생이 다리를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형님이 여기서 생을 마감해 버리면 이 스승님의 뜻은 어떻게 개성을 하고 이 처절한 역사를 누가 증언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단념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산속에서 영월 직동 출신 박용걸이라고 하는, 이제 저도 답사를 가봤는데 아마 밀양박씨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영월 일대 밀양박씨 좀 앞으로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용걸이라는 분이 안 계셨으면 아마 해월 선생 살아남으실 수 없었을 것이고 동학도 없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박용걸 덕분에 목숨을 건지셔가지고 그걸로 인연이 돼서 이제 72년 4월에 정선 무은담에 유이시현이라는 분하고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은신해요. 그 무은담이 이제 남면 문곡리인가 그러죠. 거기에 굉장히 개천 옆에 넓은 대지가 있고, 나중에 이제 갑오혁명 때문에 둘째 아들은 체포돼서 사형을 당하고 그 광덕이라고 하는 수령마을로 이렇게 피신에 들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답사를 해보니까 유시연이라는 분이 간단한 분이 아니고 정선향교의 지도적인 인물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도 있었고 일정 정도의 재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과 열망에 가득 찼던 분. 이 정선 유시연 선생이 안 계셨으면 동학은 재건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용걸, 유시연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72년 10월에 태백산 정암사 부속암자 적조암으로 이제 참회 기도 겸 수련을 들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49일 기도와 수련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이게 경상도에서 쫄딱 망했던 동학이 강원도 땅에서 부활하고 재건하고 피어나는 결정적 그 계기가 정암사 적조암 49일 수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조암 최근에 이제 적조암 정암사 주지 스님도 그 소중한 역사를 알아가지고 기념 사업을 좀 하려고 2, 3년 전부터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서 이제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정암사 적조하면서 이제 그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특히 유시연 적주, 이 정선 적주, 정선 접에서 정선에서 많은 동학도인들이 70년대 초반에 72년, 3년, 4년, 5년
그럼 이제 몇 개의 문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선에 사셨던 강릉 유시연 선생 집안, 그 다음에 그 초기 동학의 역사를 기록해서 남기는 전세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전세인, 영월 청선 전시. 그 다음에 그 동학의 역사책을 그 편찬해서 간행하는 분의 이름이 방시학이라는 분이에요. 어디 방시는 제가 아직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분도 여기 정선에서. 그러니까 정선 분들이 사실은 거의 그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동학을 일으키는데 모든 역할들을 다 합니다. 재정적인 거, 또 어떤 그 관의 체포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이 위험하면은 옆으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 꼭 주목해야 될 게, 자, 1870년대에 동학의 동자만 들어가는 그 활동이 드러나면 거의 3조국을 멸할 정도로 그런 엄혹한 시대에 어떻게 강원도 땅에서는 그 민중들이 동학을 보호했을까?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천안포덕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스승님이신 평삼 스님. 천안포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통시대에,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조선왕조 말기라든지 이런 시대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어떤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네트워크는 핏줄로, 특히 결혼한 아내의 오빠나 동생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래서 강원도 동학을 이해하는데도 그걸 꼭 천안포덕의 원리, 예를 하나 드릴게요. 수문 선생의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고 딸이 셋 또는 넷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따님 중에 한 분이 저 인제에서 허씨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그럼 그 허씨가 나중에 동학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안포덕의 원리, 핏줄로 연결해서 그 엄혹한 시대를 이겨낸다. 강원도 동학을 이해하는데 꼭 기억해둬야 될 그 용어다. 이제 천안포덕이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동학의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결정적인 이제 문화 대혁명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동학의 역사에서, 한국의 역사에서. 그건 뭐냐? 이제 동학이 하나의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해하고 같이 신앙을 하는 어떤 그 종교로서 발전하려면은, 그걸 이제 학문적 용어로는 제도 종교라고 그래요. 제도 종교가 되려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종교를 이끌어가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창시자, 교조와 교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70년대에 경상도에서 쫄딱 망했던 동학교도들이 70년대에 어디서 주로 동학교도들이 나오냐? 정선, 영월, 양양, 인제, 양구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양구, 인제, 양양은 영동 쪽이죠. 그 다음에 정선, 영월 이런 쪽은 나중에 이제 원주도 들어갑니다. 영서, 강원도 대관령을 끼고 영동과 영서에 이 한 10여 개 고을의 분들이 동학교도가 돼가지고 이제 이 제도 종교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이끌어가는 분이 이제 누구냐면 해월 최시영 선생인데, 해월 최시영 선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한 분들이 또 강원도 분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도들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기반 위에서 1880년에 인제 갑둔이라는 데서 세계적인 경전, 동경대전 초판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만이 기리는 동학이 아니라, 동학혁명이 아니라 세계가 이제 기리는 동학 사상이 되고 동학농민혁명이 된다면, 강원도 인제에서 동경대전을 간행한 사건은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으로 크게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경대전을 간행하는 모든 물적인, 경제적인, 기술적인 이 제공을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 경상도 사람 아니요,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요, 서울 사람도 아니요, 강원도 분들이 다 해냈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원본
하나 해놨어요. 이건 웃으실 일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이제 강원도에서 만들어요. 아까 교도가 확보됐고, 이제 경전을 통해서 교리가 정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유시연 선생님 집에서 1878년에 다시 개접이라고 해가지고 수훈 선생 당대 때 없어졌던 동학의 전기 수련회가 무은담에서 재건이 돼요. 동학의 재조직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근거지로 가지고 순회 포교해요. 강원도로 가셔가지고 또 포도하고 경상도로 가서 포도하고 그래가지고 교단 조직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제 교도가 있고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교단 조직이 이제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79년에 동학 초기의 역사를 방시학이라는 정선 도인의 집에서 편찬합니다.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종교로서의 정통성, 이것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학 최초의 정통 역사, 정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이 정선의 방시학 선생님 집에서 최선생 문집 도원기사라고 해가지고 간행이 돼요. 이제 교사.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그러면 가장 다른 것하고 좀 틀린 게 있죠. 의식, 의례를 통해서 그 종교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이나 그 실현해야 될 어떤 꿈들을 표현하죠. 의식, 의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천주교는 미사를 통해서 영성체라는 걸 하잖아요. 또 침례교에서는 어떤 물을 이렇게 물에다가 담겨가지고 어떤 새롭게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의 상징성을 부여하잖아요. 그런 그 의례가 유시연 선생님 집에서 처음에는 이제 설법제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고 그걸 발전시켜서 구성제라는 이름으로 발전시키고 나중에는 인등제라고 그래가지고 동학의 중요한 종교 의식 의례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 강원도 땅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가 확보되고 교리가 정리되고 경전 간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개접을 통해서 교단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정통 역사책 정사를 편찬하고 그리고 의례를 확립하고 그러니까 동학이 앞으로 뻗어나갈 모든 기본적인 틀, 골격, 기본적 요소가 어디서 완성이 됐냐? 강원도 땅에서 완성됐어요.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피와 땀과 그 다음에 뭐까지 자기들 목숨까지 바쳐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강원도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호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것이 얼마나 세계사적 사건인지 알고 있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동학이 제도 종교로서 완성되는 것들이 1870년대에 강원도에서 다 이루어지고 강원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강원도 사람들이 강원도 교도들이 만들어낸 그 덕분에 이제 1880년대에 충청도 쪽으로 뻗어나가고 80년대 후반에는 전라도까지 뻗어나가고 90년대 초반에는 저 진도나 완도나 저 남쪽 바닷가까지도 이제 동학이 뻗어나가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30년, 40년 동안에 초기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동학혁명 때 동학이 뭔 역할을 했어? 그냥 전봉준 장군이 이용해서 따르면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연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94년에 100주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젊은 학자들이 발로 직접 뜁니다. 이제 우리 앞에 스승님이신 이제 표영삼 선생님, 또 이화 선생님, 그 밑에 제자들이 이제 저 같은 박맹수, 뭐 왕연종, 배항석, 저 장영민, 상지대 교수였던 이런 분들이 발로 뛰어봐요. 그래서 이제 100주년 때 결론이 납니다. 동학을 빼놓고 1894년에 민중대봉기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94년에 그 94년의 대봉기를 공식적으로 학계에서 정리한 용어가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전쟁이에요. 동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또 한 20년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894년 동학혁명 때 조선의 인구는 1052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거의
사실에 가까운 기록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40년 동안 동학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성인 남자의 경우에 본가, 친가가 있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집안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머니 외가가 있고 결혼하면 어디가 있어요? 처가가 있죠. 40년 이상 제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본가나 친가나 외가 중에 한 집안은 가보는 데 다 동학이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1052만 곱하기 최소만 쳐도 250만 4분의 1. 그러니까 한 300만 정도가 가보년에 동학군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300만 동학군들이 일어날 때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역할이, 동학 접주나 대접주의 지도적 역할이, 동학의 사람이다라고 사람의 하늘이라는 사상이라든지 잘못돼가고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야 된다는 포동문에 나오는 보고간민, 무장포고문에 나오는 보고간민의 이 사상을 빼놓고 동학혁명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94년 결론이 가보년 사건은 반드시 동학을 넣어야, 동학을 포함해야 이해해야 되고, 그거는 사상적인 큰 역할, 또 접포조직, 이 동학 접중에 이제 중요한 조직 제도가 유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김제. 천도교의 어르신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장, 교수, 도집, 집강, 대정, 중정이라는 6가지 직책이 있어요. 이 조직이 그대로 농민군의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평소에는 종교 조직이고 수련 조직이었던 것이 가보년 혁명 때는 전투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보년 이전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30년 동안 지하 포교를 하시면서 목숨을 걸고 전국에 250군데 정도의 비밀 포교지를 건설하면서 동학의 접포 조직을 건설했기 때문에 가보년에 동학농민혁명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에너지가 강원도 땅에서 공급이 됐다. 이제 최근에 저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마지막, 죽기 전에 해야 할 남자의 자격 마지막 작업이 있어요. 동학농민혁명, 특히 제2차 봉기에 참여하셨던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국가 유공자로 국가 서운을 받도록 해놓고 저 세상에 가야 가보년에 피 흘리는 어른들한테 덜 죄송할 것 같아서 국가 서운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아마 금년 중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 국가 서운을 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 중에 하나가 동학의 조직망이 그대로 가보년의 혁명 조직으로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것이 이제 70년대에 이 강원도 땅에서 동학이 재건된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혁명 조직으로 뛸 수 있는 것이 가능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쪽에 남도에 불고 있는 이 동학 공부 바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제가 지금 오늘 밤 늦게 새벽에까지 가야 된 이유가 토요일 날 광주에서 8주에 걸친 동학 강좌가 시작이 돼요. 원고를 써야 됩니다.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국장님 요청에 응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 광주에서 최근에 일고 있는 그 동학 공부, 동학 바람의 특징이 뭐냐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전봉준, 전라도, 혁명 이런 것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8주 강의로 전남대학교하고 이제 광주에 우리 이 시민 역사학교처럼 광주에도 시민자유대학이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하고 이제 시민자유대학이 이 조인트를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동학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8주 강의를 시작했는데, 요청이 뭐냐면 동학혁명보다는 동학사상, 동학이 어떻게 혁명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가 그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 다음에 해월 최시영 선생님에 대한 참모습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장의
동학의 혁명의 구체적인 역사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현상은 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사상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그래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 단발성 특강이었거든요. 한두 번에 끝났는데 요새는 그쪽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2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2023년부터 24년까지는 그 전라남도 보성 구리학당이라는 단체에서는 2년을 쟤를 끌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저를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구나. 뭘 느끼냐면은 시민 한 분 한 분들의 의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지금 여기 춘천에도 불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저의 희망은 시민자유학교에서 단발성으로 박명수 특강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 동학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한 20명은 있어요. 대구대학교에 김종희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초빙했던 원광대학교에 조승환 박사라는 분도 있고 굉장히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한 5주 내지 10주 정도 이런 특강을 좀 계속 이어가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동학의 붐, 동학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소설가 중에 이제 한강 작가 다음으로 저는 노벨상 문학상 후보감으로도 가지 않을까 할 정도의 지금 남자 소설가가 한 명 있어요. 부여에 충남 부여에 신동엽 문학관의 관장으로 있는 김형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를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좀 뭐랄까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당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형님 뭐예요? 내가 장진한테 주문하면 뻔하잖아. 뭔데요? 동학혁명을 동학사상을 주제로 소설을 써주면 좋겠다. 세계적인 작품을. 한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박명수 형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뭔 결심? 동학소설 쓰기로 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김형수 한번 쳐보세요. 지금 한국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남자 작가입니다. 대단한 작품을 여러 개 썼어요. 그 김형수 작가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부터 이제 해월 선생님 숨어 계신데 답사를 시작했어요. 공주 마곡사 가서밤을 갔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안, 그 다음에 고부, 원평 이런 데를 갈 거고 올 후반기에는 강원도를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광주 시립박물관 관장을 2년 전에 하셨던 평창 출신의 미술 평론가가 있어요. 혹시 아실 분 계시니 몰라요. 김중기 관장님. 김중기 관장님하고 한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동학 공부하는 자리에 김중기 관장님이 적조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곡히 요청을 해요. 올해 안에 꼭 강원도 답사를 좀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합시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해월 선생님이 다시 주목이 되고 적조함이 주목이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강원도 동학이 메인 컨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곧 등장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함께 이렇게 기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숙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최근에 전라남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역사, 저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교수님 한 40년 역사 공부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니까 한 5분 안에 역사란 무엇인가 좀 쉽게 공감이 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완전히 사기꾼이네. 남은 40년 동안 피땀 흘려가지고 공부한 것을 5분 안에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고 그렇지 짧게라도 핵심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번 놓고 보세요. 모든 일들 한번 놓고 보세요. 내가 꿈꿨던 그 100%의 어떤 그 꿈이 단 한 번의 어떤 트라이, 시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을 걸려서 그래서 이제 늘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해요. 꿈을 실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면서 광주 전남에 가서 이제 외쳤죠. 그랬더니 각 지역별 기념사업회나 유족회가 결성이 되면서 도청을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에 이제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러 가지 자문위원을 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가보면 공무원들이 하소연해요. 아이고 교수님, 총장님 죽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시민들 오시면 멱살 잡힙니다. 민원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남도 사람들 기질이 좀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저는 사니까 좀 다릅니다. 악착같이 한번 물면 그냥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전라남도의 동학유적지, 동학농명 유적지 용역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국 최초일 겁니다. 막 도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한 10몇억 들어가지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념사업을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퍼뜨리는 거죠. 그 전남에서 하지 말고 전북에서도 가서 공무원들 좀 멱살 좀 잡어. 여러분한테 꼭 지금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도 도청의 문화관광과 시청에 가서 공무원들 좀 잡으시란 말이에요. 멱살을. 이렇게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강원도 동학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경제상 아무것도 아니요. 강원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건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도라든지 시에서 또 군에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동학을 기리는 조례 제정한 데 있나요? 어디? 24년 11월에 했어요. 어디서? 강원도의회. 도의에서. 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 멱살 잡지 마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 이제 바탕에서 저는 꼭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이 근거를 가지고 영월, 정선, 원주, 횡성, 평창, 강릉, 인제, 양구, 양양 전부 동학밭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디가 먼저 일본이 될란가 참 기대가 큰데 이제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조례 제정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 강원도 만드신 회장님 그 명함 받고 그냥 울컥했어요. 와, 저분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은 힘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강원도 독립운동의 가장 첫 시작이 2차 동학농민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에는 이제 그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의병박물관을 만들면서 의병박물관 제 앞에다가 제2차 항일 동학혁명 그걸 또 코너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동학박물관 하실 때도 기념관 하실 때도 딱 그 앞에다가 그걸 하라고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제가 그 입수한 전봉준 장군 최후의 사진이 들어있는 잡지를 구해다가 어디다 기증을 했냐면 일부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근대사 첫 시작 코너에 박맹수 기증 전봉준 장군 사진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좀 그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조례 제정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전라북도에 있는 이제 그 버스 회사 중에 큰 버스 회사가 전북고속이라고 하는 버스 회사가 있어요. 전북고속 90대 되신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동학농민혁명을 현창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싶은데 조금 자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두 번 모임을 가졌어요. 갔더니 그 전라북도의 전현직 언론사 국장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또 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그 동학 현창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달라
그분은 이제 그 도지사라든지 또 도지사 후보 이런 출마하는 분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좀 계실까 봐요.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리한 안이 있어요. 가면서 제가 그 국장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데, 거기서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동학이 앞으로 살아나려면, 동학농민혁명이 살아나려면, 더 구체적으로는 강원도가 살아나려면 동학과 관련해서 4가지 키워드를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세계화. 세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도 지금 이제 그 오늘 이 강연을 계기로 각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한일 동학기행을 강원도에 한번 모시고 싶어요. 강원도에서 매년 한 일본에서 20-30명 오시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강원도 동학을 좀 알리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영학의 원리라든지 뭐랄까 요즘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살아갈 어떤 그런 덕목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줄 때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는 글로벌 마인드를, 그러니까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시대가 이제 너희들한테 열려 있다. 그걸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뭐겠어요? 어학이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한국만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은 무대예요. 한국인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화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동학의 기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2번째가 이제 전국화입니다. 전국화. 전국에 지금 동학농민혁명, 동학 관련 기념사업단체 유족회가 한 40-50개 생겼을 것 같아요. 각 그 사업회 불려서 가면 첫 마디가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아, 최고죠. 최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뭐가 생기죠. 갈등과, 특히 전라북도가 좀 심해요. 어디 가서 맨날 나오면 제가 욕하는 동네가 있어요. 정읍이 제일 심해요. 아, 이해는 하지만, 근데 해월 최시영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학조직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학이 어디서, 처음에 경상도에서 생겨서 쫄딱 망해갖고 어디서 재건, 강원도에서 재건해가지고 평야지대로 80년대 초반에 충청도로 퍼져나가가지고 90년대에 전라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직후에 평안도도 가고 그래서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어요. 동학은 전국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뭔 기념사업을 한다 그러면 다 밀어준 거예요.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일종의 품앗이 개념으로. 그러면 서로가 파이를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최고다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전국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래화입니다. 미래화가 뭐냐면,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대학에서 이제 동학혁명사를 강의했단 말이에요. 비디오도 보여주고, 답사도 가고, 막 입에 침이 튀기면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기 말에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단답형 시험 문제를 제가 냈어요.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쓰시오. 이거는 그냥 눈 감아도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놈 자식이 답을 딱 썼는데 정몽주 딱 썼어요. 와, 아니 동학농민혁명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 한국전쟁 때요. 이렇게도 역사를 지금 요즘 젊은 세대가 그래요. 책을 안 읽고 이미지 SNS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고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동학이 재미있게 즐겁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념사업을 하실 때 꼭 2030 젊은 놈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자. 그래야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못 오면 우리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 오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못 오면 증손자가 할 수 있게 하려면 미래세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야 된단 말이죠. 맞죠? 네. 그러면 세계화, 전국화, 미래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트렌드. 최근에 영화가 히트했죠. 지금 제 짝꿍이랑 청룡포 가려고 계획 세워놨어요. 장릉이랑. 왜냐면 80년대 때 힘들고 그럴 때 장릉이랑 많이 놀러 갔거든요. 그 감정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요즘 제 짝꿍이 완전히 단종 박지훈 아리를 하고 있어요. 영화 한 편이 전 국민을 하나로 묶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화. 훌륭한 사상과 정신과 철학을 재미있고 즐겁게 의미있게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준 자. 문학 예술, 문화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원도 동학을 기리는 4대 기념사업 방향, 세계화, 전국화, 미래화, 문화화. 이제 그런 제안을 제가 전북고속 회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무국장님한테 전달할 테니까 참고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자료집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큰 선물을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자료집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목숨을 걸고 일본 가가지고 찾아온 강원도 동학군을 처참하게 학살한 일본 군대 작전일지를 찾아왔어요. 그게 15쪽에 있습니다. 15쪽. 제5사단 진중일지. 저 원본 남 사무국장님 요 원본을 요걸 조금 더 풀이해가지고 원본하고 해제를 저 사무국장님한테 보낼 테니까 그 제18대대 제1중대 215명 이놈들이 제천에서 영월로 평창으로 정선으로 70일간을 강원도 동학군들을 학살했어요. 요 진중일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이제 오리지널 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 독립운동 기념관 하실 때도 보면 오리지널 자료 몇 가지 제목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일 한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강원대 사학과에 오래 재직하셨던 박한설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박한설 교수님이 조선 후기 근대에 많은 사료들을 수집을 해서 여기저기 기념관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제 기억에 강원도에서 발굴된 동학문서도 찾아내셨다고 들었어요. 박한설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여기 오면서 다시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 역사박물관에다가 대량의 강원도에서 수집한 고문서를 기증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록도 나와 있어요. 기증 유물 목록 8 박한설 편 서울 역사박물관 2009년. 그래서 박한설 교수님이 오래도록 강원도에서 조선 후기 근대사를 연구하셨고 사료를 수집했고 그 중에 동학문서도 수집해서 가지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살아계실 때 들었는데 찾아뵙고 그 말씀을 못 받던 게 지금 참 한인데요.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사료, 자, 강원도 동학이 앞으로 세계로 나가려면 콘텐츠, 사료, 원사료를 확보해야 된다. 동경대전 초판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 초판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깠어요. 저 천안에 아니 왜 그게 사기냐면 동경대전을 간행하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간행했다라고 하는 간기를 써서 붙였다라고 도움기서에 나와요. 근데 도올 선생이 주장하는 초판에는 그 간기가 없어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일단 이제 그렇다 치고 그 동경대전 초판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원도 지역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 대신 저거는 있어요. 그걸 수정 보완한 무자판. 초판은 이제 80년에 나왔고 그걸 수정 보완한 게 이제 88년에 나왔는데 그건 천도교 중앙총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못 얻더라도 이제 사본이라도 앞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강릉을 동학농민군이 강릉 관할을 점령을 해줘. 그걸 이제 깬 양반이 이 자리에서 그분 후손이 계시면 좀 기쁘면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교장 주인 선교장 주인 이혜원 이 양반이 왕족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왕족 출신이라 농민군을 진압했다라는 거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쯤은 좀 참회 반성을 하셔가지고 당신 집안에 전승되어 오는 문서가 있을 거예요. 선교장 집안에. 거기에서도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선접주 유시현 선생님의 아들 유택하라는 분이
수기를 남겼어요. 유특가 수기라고. 그 손자 되신 분이 영월에 사셨어요. 유동격 씨라고. 지금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유동격 선생님이 유태가 수기 원본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강릉 동학농민혁명 관련 관기록 동비 토론과 임명 토비 소록.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역사 이루한 최선생 문집 도원기서. 그 다음에 이제 후비보병 18대도 진중일지. 그 다음에 1880년대에 오행목이라는 분이 정선 군수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정선군 총세록이라고. 거기에 이제 정암사 얘기가 나와요. 그런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해월 선생님이 원주 소골에서 체포될 때 그 과정과 재판받는 최시영 선생님 판결 선고서. 그리고 그 강원도로 이렇게 피신해서 돌아다니실 때의 상황을 기록한 저 충청도 당진 쪽에 조석헌 선생이라는 분의 북접일기 이런 등등의 원사료를 앞으로 좀 강원도에서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조례 제정 운동과 함께 그 콘텐츠 확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 동학을 연구하고 또 기리고 기념사업을 하고 문화화하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학에 헌신한 강원도 문중들을 꼭 열거하겠습니다. 인제 양구의 강릉 김씨, 김영국, 김계원, 김현수, 김연호, 김병래, 정선의 강릉 유씨, 유시연, 유택하, 유택진, 정선의 영월 신씨, 신시일, 정선의 영월 전씨, 전세인, 정선의 방씨, 영월의 밀양박씨, 박용걸, 원주의 원주 원씨, 원진여, 그 다음에 해월 선생님 그 체포된 광경을 기록하는 임순호라는 분도 있어요. 어디 임씨인지는 좀 확인해봤는데 원주에 거기에 사셨더라고요. 민 선생님. 그 임순호 선생님이 해월 선생의 수형 전후 실기라는 그 기록을 수기를 남기셨는데 고산면 거기에 사셨던. 그 다음에 이제 동학혁명 때 활약하는 두 분의 큰 대적주가 있어요. 잘 아시죠? 홍천의 차기석, 관동 대적주 이원팔 이런 분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이분들 좀 수소문을 해서 그 후손들이라든지 혹시라도 이분들 후손집에 전승되어 오는 동학 문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강원도 동학을 널리 이제 기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분 동안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오늘 저 모든 그 시간은 다음번에 기회가 되는 대로 불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보잘것없는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아주 뜨거운 그 마음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 강원도 동학이 새롭게 인식이 되고 평가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